제가 오늘 진보합인권 3권과 4권 발제를 맡았는데요. 오늘 준비하면서 책의 내용을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또 잘 정리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좀 워낙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네. 이 시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번 쭉 이렇게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훑어봤는데 제가 아직 많이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고, 이 시간은 제가 좀 더 배운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좀 발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요 자- 문장은 국토는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책에 그 오늘 파트에 있는 내용 중 한 문장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정신이 담겨져 있다고 헨리 조지가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자신도 살고 남도 산다. 이게 참 쉬운 말인 듯 하면서도 또 실상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자신만 살고가 시대의 정신인 듯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말이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봤고요. 네. 제가 맡은 3권과 4권의 이제 소제목들을 쭉 정리해 봤습니다. 3권은 제 분배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노동, 자본, 토지 이 생산의 3요소에 상응하는 대가인 임금, 이자, 그리고 지대 이 분배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것들의 법칙, 그리고 그 법칙들 간의 상호관계를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또 4번은 물질적 진보가 부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 물질적 진보, 인구 증가와 기술 개선이 이제 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그러한 물질적 진보가 어떤 기대를 주고 또 그 기대가 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권의 첫 시작으로서 헨리 조지는 진짜 그 빈곤의 원인이 잘못된 분배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배가 잘못되고 있어서 어, 그리고 그 분배에 대한 이해부터가 잘못돼서 빈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을 탐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생산의 3요소에 대한 각각 분배 요소들을 법칙으로서 좀 발견하고 어, 중요한 것은 어, 그 법칙이 진정한 법칙이라면 서로 모순되는 거 없이 상호 간에 서로 좀 부합하고 또 연결되고 맞물리게 된다. 오류가 없어야 된다. 어, 뭐 두 개의 값이 주어지면 나머지 하나의 값을 알아맞힐 수 있는 그런 게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증명하고 좀 밝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미지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지대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대는 생산의 한계에서 얻을 수 있는 생산물을 초과하는 생산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좀 많이 복잡해지는데, 어, 생산이 임금과 이자로만 분배되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다 초과하는 것들은 지대로 어, 다 분배가 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로써 임금과 이자가 어, 지대와 대립항에 있게 되고요. 여기서 문제는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지대가 그 생산 한계를 초과하는 것들을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임금과 이자가 상승하지 않는다. 이것을 헨리 조지는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자 법칙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 어, 여기서 되게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장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미로 속을 좀 헤매듯이 이렇게 헨리 조지가 인도를 해주는데 어, 그 헨리 조지가 보면은 장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꼭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보면서 어렴풋이 흐름만 좀 따라갔던 것 같은데 어, 제가 이해한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리면 많은 이자값들이 있겠지만
그 이자 값들이 적정한 균형점을 찾아서 수렴하게 된다는 거고, 또 그것이 이자와 임금 사이에도 균형이 생긴다. 그래서 뭐 한쪽이 더 많으면 한쪽이 공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둘은 같이 간다. 이자가 상승하면 임금도 상승하고 이자가 하락하면 임금도 하락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자는 어, 그 임금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경작의 한계에 의한 지대의 영향을 더 받는다라고 헨리 조지가 이야기하고 있고 어, 그 앞선 장에서 보신 이 위쪽 수식에서처럼 지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자가 줄어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금 법칙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보통의 이해와 달리 이자와 어, 임금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자본과 노동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이 임금은 지대에 대립해 있고 마찬가지로 지대가 높아지면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 지점을 헨리 조지가 되게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지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어, 이 모든 이 분배 법칙들은 경작의 한계에 의존한다는 거죠. 230페이지에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기준으로 지대가 그것을 초과하는 생산물들을 다 흡수해버리고 이자와 임금이 그 남은 생산물들을 나누게 된다. 그래서 이자와 임금은 어, 대립하지 않는다. 어, 또한 가지 문제는 그렇게 지대를 가져가는 것에 있어서 토지 소유권은 생산에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 생산에 기여를 하지 않으면서 생산물을 분배받고 그 분배가 임금과 이자를 최소로 만들면서 또 그 이상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 그런 불합리한 구조를 힐리 조지는 주목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4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지대를 상승시키는 원인인 물질적 진보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질적 진보 속에서 왜 빈곤이 있는 것일까? 어, 지대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물질적 진보가 지대를 어떻게 상승시키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인구의 증가와 기술의 개선, 이 두 가지를 물질적 진보의 현상으로 보고 있으면서 그 각각이 어떻게 지대를 올리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걸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인구의 증가는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저생산점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또 그곳의 생산물이 어, 기준이 돼서 임금과 이자가 계속 낮아지고 지대는 점점 높아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구의 증가에 따라 협동과 교환의 힘이 커지는데 이것은 생산력의 증대를 의미하고 이는 토지의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대 가격이 올라간다. 즉, 어쨌든 이제 인구의 증가는 지대를 상승하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기술의 개선도 마찬가지로 지대를 상승시키는데 기술의 개선은 노동을 절약시키는데 노동이 절약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생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 절약한 만큼 다른 생산으로 이 노동을 보낸다는 거죠. 계속해서 생산을 늘리고자 하고 그러면서 생산이 늘어나고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걸 마찬가지로 경작의 한계가 늘어나면서 지대가 올라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헨리 조지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노동절약적 발명이 노동자들을 밀어내는 날이 온다면 지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면 큰일이 날 것이다 라는 좀 걱정과 함께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고 어, 그러면서 끝으로 한 가지 더 해서 미래의 토지 가치가 상승할 거라는 이런 기대가 지대를 상승하게 한다. 그래서 이거는 음, 이것이 지대를 올리는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투기의 문제를 꼬집고 있고
더더욱 이제 생산에 기여하지 못하게 되는 이 토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실제 가치보다 더 높게 측정되게 되고 또 토지가 생산하지 못하고 유효화가 발생하면서 점차 어, 밀려나는 사람들이 다른 또 생산지로 밀려나게 되는 그러면서 지대값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어, 4권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헨리 조지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지점인 이 진보 속의 빈곤, 생산력 생산력은 증대하는데 왜 지대가 늘어날까? 지대가 더 큰 비율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금이 낮게 유지가 되고 그래서 빈곤이 발생한다. 라는 것이 어, 3권, 4권을 통해서 헨리 조지가 문제를 이제 분석하고 파악한 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아무래도 이것을 해결하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부족한 이해 속에서 이 정도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네, 제가 준비한 글자는 여기까지고 제가 그냥 세 가지 정도 읽으면서 나눌 거리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네, 나눌 거리를 이렇게 적어봤는데. 어, 저희 이제 그 국토는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라는 책에서 모세의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는 태도와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첫 번째 나눌 거리로 준비해봤고 두 번째로는 이 헨리 조지가 어, 인간 행동의 기본 원리로서 이제 최소의 노력으로 욕구를 충족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걸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최소 노력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불로소득과 독점, 담합 등의 이 불이는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물론 이제 불이라고 했으니까 안 좋게 보는 게 맞는데 어, 이러한 기본 원리를 또 어떻게 부정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네,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독교 신앙과 토지 소유에 대한 욕망 요 두 가지 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소유하는 거에 있어서 마음도 있지만 또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이 간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조금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전은 여기까지입니다.